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이 나흘 만에 다시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지난주 서해 쪽으로 순항 미사일을 쏜 데 이어 이번엔 동해안에서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일각에선 북한이 잠수함 발사, 순항 미사일 개발에 나섰다는 분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첫 소식 배양진 기자입니다. 우리 군이 오늘 오전 8시쯤 북한이 발사한 순항 미사일 여러 발을 포착했습니다. 합참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며 북한의 추가 징후화 활동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미사일인지 얼마나 날아갔는지 등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도발을 두고 신형 미사일의 사거리 시험 혹은 잠수함 발사 기술 시험이란 두 가지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북한은 나흘 전인 지난 24일엔 서해 쪽으로 신형 전략 순항 미사일을 쐈습니다.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미사일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보다 멀리 쏠 수 있는 동해상으로 이 미사일의 성능 시험을 단행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미사일을 발사한 함경남도 신포시 일대엔 북한의 잠수함 시설이 밀집해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3월에도 이 일대에서 잠수함 발사 순항 미사일 SLCM을 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양한 발사 플랫폼 확보 차원에서 해상 발사 기술을 시험했을 수 있는 겁니다. 북한이 잇따라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는 것, 미사일 경보 실시간 공유 체계 강화 등 한미일 공조에 반발하는 차원인 걸로 풀이됩니다. 특히 순항 미사일은 비행 고도가 낮고 궤적을 조정할 수 있어 탄도미사일에 비해 요격이나 포착이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4월 한국 총선을 앞두고 위기감을 고조시키려는 의도도 깔려 있을 수 있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미국이 최근 러시아와 급속히 밀착하는 북한에 대해 중국이 직접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핵심 지원국으로 확인된 상태에서 북한 변수가 더 이상 확산되는 걸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 26일 미국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태국에서 만났습니다. 이들은 12시간 동안 이어진 대화에서 북한 문제 등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미 고위 당국자는 현지 시간 27일 전화 브리핑에서 북한의 무기 실험과 북러 관계 증진 상황을 논의했다며 특히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감안해 우리의 우려를 중국에 직접 제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러시아와 급속히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연방 측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우크라이나에서의 특수군사작전과 관련한 러시아 정부와 인민의 입장에 전적인 지지와 연대성을 보내주고 있는 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하였다. 여기에 중국과도 관계를 개선하며 북중러 연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에 추가적인 역할을 당부한 겁니다. 중국이 미국의 의도대로 움직일지는 미지수입니다. 11월 미국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중국이 실익이 없는 대북 역할론을 수행할 개연성이 높지 않다는 게 미국 외교가의 분석입니다. 미국 측은 미국이 중국과 경쟁하고 있지만 양국이 대립으로 치닫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미중 정상 간의 전화회담이 올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강태화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탈당파 의원들이 꾸린 미래대연합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축인 새로운 미래가 공동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지난주 이른바 제3지대에서 가장 먼저 깃발을 올린 여권의 개혁신당과 당분간 주도권 경쟁을 펼칠 걸로 보입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통합의 결실을 얻게 됐습니다. 국민들이 원하시는 새로운 정치를 반드시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민주당 탈당파 의원들과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합의한 당명은 가칭 개혁미래당입니다. 기득권을 혁파하고 정치를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기득권 혁파와 정치 혁신, 사회개혁과 미래 전환에 나서라는 국민의 기대와 명령에 부응하기 위해 공동 창당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도부 윤곽은 다음 달 4일 열리는 창당 대회 때 공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식 당명도 공모를 통해 더 나은 이름을 찾기로 했습니다. 오늘 통합선언으로 야권에선 처음으로 이른바 중텐트가 꾸려지게 됐습니다. 정치권에선
지난주 개혁신당 창당을 선언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손을 잡고 빅텐트를 칠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흘러나옵니다. 다만 개혁미래당은 일단 창당에 무게를 두겠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빅텐트의 날짜는 그보다는 훨씬 이후 시간이 될 거고 빅텐트의 모양이 뭐가 될지도 지금 잘 모르잖아요. 당분간은 통합보다는 제3지대 내에서 주도권 경쟁에 힘을 쏟겠다는 겁니다. 개혁미래당 창당 소식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정당 명칭을 문제 삼으며 무임승차는 곤란하다고 견제에 나섰습니다.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차기 총선. 정치적 뿌리가 다른 두 세력이 제3지대란 공통점만으로 단일 대우를 형성하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의자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하고 불구속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의자 측도 변호인을 선임하고 본격적인 수사 대비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경찰은 중학생인 피의자 A군에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범행 도구로 돌덩이를 썼고 배현진 의원이 다친 만큼 폭행이 아닌 상해 혐의를 적용한 겁니다. 특수상해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를 이미 제출받아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A군이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는지, 배 의원의 동선을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A군은 경찰에 우발적 범행이라고 진술했습니다. A군이 정치 집회에 참석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 관계자는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미성년자이고 건강 상태 등을 볼 때 구속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현재 A군은 서울 내 한 정신의료 기관에 응급 입원해 있습니다. 경찰은 오는 30일 응급 입원 기간이 끝나면 보호자 동의를 거쳐 A군을 보호 입원시키고 조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A군 측은 현재 변호인을 선임하고 본격적인 경찰 조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옥돔을 잡으러 갔던 어선이 침몰해 선원 3명 가운데 2명이 실종됐습니다. 해경은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기상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어 수색이 쉽지 않습니다. 정혜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카만 바다를 조명탄으로 밝히며 밤샘 수색을 이어갔습니다. 날이 밝자 헬기 4대도 동원했습니다. 제주 서귀포시 앞바다에서 작은 어선 한 척이 가라앉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젯밤 9시 52분쯤. 구해달라는 다급한 무전을 받은 인근 어선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배에 물이 차버렸다고 사고 났다고 하게 오라고 하더라고요. 배에 쓰던 물건 같은 거 전부 다 둥둥 떠다니고 기름 냄새가 좀 진동하고. 한국인 선장과 인도네시아 선원 1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조된 선원 1명은 병원에서 치료받고 퇴원했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옥돔을 잡으러 나갔다가 갑자기 나빠진 기상 상황 때문에 배가 뒤집힌 것으로 보입니다. 대목도 되고 7시간 돼가니까 바람이 갑자기 있긴 나더라고요. 그냥 마음만 아프지. 나 이제 가서 다 구출했어야 돼. 해경은 해류를 분석해 어선과 실종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구역을 집중 수색 중입니다. 바람과 파도가 점점 거세지고 있지만 야간 수색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항공기도 처음에 4대 투입해서 수색하다가 지금은 해양하고 한 대만 있거든요. 점점 더 안 좋을 것 같아요. 해경은 바다 온도 등을 고려할 때 구조 골든타임이 이제 10시간 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뉴스비 시간입니다. 명상을 하고 싶어서 찾은 곳이 이른바 종말론을 믿었던 집단이었다면 어떨까요? 게다가 명상 수련 과정에서 많게는 수억 원대의 돈을 잃고 가정까지 파탄 났다는 사람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이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기를 모으는 듯한 자세로 절을 하고 몸을 흔들며 수련도 합니다.
선생님 나를 도와주소서. 1997년 시작된 이 단체는 자신이 조물주라고 주장하는 방송작가 출신 A씨가 만들었습니다. 조물주라는 그런 게 집단 지도 체제인데 여러분들이 돌아가면서 여러분을 담당하는 영화들 올라가는 활동을 담당하는데 A씨가 쓴 책입니다.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서로 문답한 내용을 담았다고 돼 있습니다. 2012년엔 소위 지구 종말이 온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쪼개진다고 그랬지. 이탈리아는 그 화산 폼페이 무너졌던 그 화산도 터진다 그랬고 난리 난다. 사회적 전산 시스템 다 망가진다. 회원들은 재산을 팔고 함께 모여 살아야 한다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대충 지어야 되고 환란이 끝나면 살아나오면 다시 써야 되기 때문에. 당시부터 활동했던 전직 회원은 300명이 넘는 회원들이 150억 가까운 돈을 냈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살아야 한다며 전국 4곳에 공동체 마을을 세웠고 이 과정에서 가정이 파탄나는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구가 망하니까 일단 배우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배신자들 와서 여기서 살고. 하지만 종말은 오지 않았습니다. 조물주라던 A씨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단체 측은 리더의 자살이나 유서 내용을 10년 넘게 숨긴 채 운영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다 최근 내부 고발로 전말이 밝혀졌습니다. 내부에서 자살을 금기시해왔기에 더 충격이 컸습니다. 자살하는 게 왜 그렇게 가장 큰 죄냐면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살 예방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유서엔 지구 종말 프로젝트 실패에 책임을 지겠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임원들이라는 사람들이 속여왔던 거죠. 속여서 신규 회원을 계속 받게 하고 또 명상을 가리키고 또 회원들로부터 받은 돈을 보태 마련한 재산을 자신의 딸에게 넘긴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또 재물을 탐해서도 안 된다. 항상 그거를 강조를 했거든요. 기부받아서 만든 노른자 땅은 딸한테 물려준다는 이런 요소를 보고 저거는 너무 쇼킹이다.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회원들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단체 측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자살도 있다면서 회원들이 받을 충격을 우려해 숨겼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처음부터 종교는 상관이 없는데 종교가 전혀 아닌 것처럼 명상으로 접근을 해서 들어가 보면 사이비 집단이라는 게 저도 지금 이제 최근에 들어서야 알게 된 거니까 이 사실을 속이기 너무 쉬워요. 해당 단체 홈페이지를 확인해봤습니다. 도심 속 명상학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명상과 호흡 얘기 위주입니다. 맑고 밝고 따뜻한 명상학교입니다. 아니 안녕하세요. 에서 명상 배울 수 있는 거죠? 네, 각 지역마다 작은 곳이 있어요. 무료로 배울 수 있나요? 아니요, 매월 회비가 있어요. 15만 원인가 지역마다 달라가지고요. 사이비 종교다 이런 얘기도 뜨더라고요. 저희 그냥 영상만 하는 거고 조금 응애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종교는 아니에요. 다른 종교 있으셔도 괜찮고요. 하지만 회원들은 점점 더 많은 돈을 요구했다고 말합니다. 하늘하고 소통하려면 입문을 해야 한다. 3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내야만이 자기들 식구가 된다는 거예요. 아직 초급이어서 그렇다. 승급을 해야 한다. 승급을 하려면 또 책을 어마무시하게 사야 돼요. 교재 5권, 워크북 5권 2세트가 80만 원이나 했습니다. 책값이 이렇게 비싼 거냐고 회원이 묻자 단체 관계자는 나도 놀랐다는 황당한 답을 합니다. 공부해서 파는 물건들을 계속 사게끔 유도를 하는 거예요. 반지했다 그러면 한 달 있다가 또 목걸이 하라. 각종 비용은 법인 계좌가 아닌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전남에 있는 단체 본부에 찾아가 봤습니다. 본부 앞 작은 건물은 회원들 가족의 위패를 둔 공간입니다. 천도제를 지내면 숨진 조상들에게 좋은 기운이 지원된다며 조상들을 잘 모셔야 본인이 잘 된다고 설명했단 겁니다. 6.25 전쟁 중 행방불명이 돼서 언제 죽었는지 모르는 가족도, 노환과 질병으로 사망한 가족도 기력을 회복하고 있다며 천도제를 지내면 올라가는 기력 회복률까지 표시해놨습니다. 회원들은 적게는 수백, 많게는 억 단위의 돈을 천도제 비용이나 기부금 명목으로 냈다고 말했습니다. 단체가 조성한 공동체 마을에선 지금도 회원 수십 명이 지내고 있습니다.
생활하는 공간이 그냥 20여 채 정도 있어요. 지구종말 프로젝트를 하면서 지은 집들이라서 다 없어질 것이다 이런 우려로 지었기 때문에 종말을 대비해 식량을 비축했다던 창고도 남아 있습니다. 만난 이들은 취재를 거부했습니다. 그렇지 말라니까 서로 같이 알고 나오세요? 신분 좀 주세요. 선생님은 일단 누구신데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 대답해 나가세요. 어렵게 이곳에서 10년 넘게 살고 있다는 한 회원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사입이 종교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자살을 하셨다고 하던데 얼마든지 저쪽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이순신 장군 말고 그렇잖아요. 또 옛날에 이순신 장군이 자살을 하셨다고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죽냐 하는 그것도 방법 선택이에요. 이 단체는 지금도 국내외에서 20여 개 지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탈퇴 회원들은 단체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멀리 가 계시는 사안을 저희한테 메일이나 이렇게 서면으로 보내주시겠어요? 단체 측은 취재진에 과거 지구 대위기론에 휘말린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지금은 이와 무관한 명상 수행 단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50에서 300만 원 정도의 개별 천도제 비용은 불교에 비하면 비용이 저렴하며 올해부터는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개인 명의 계좌로 돈을 받아온 부분은 작년부터 세법에 맞게 운영하기 시작했다 등 해명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단체가 회원을 빼가기 위해 이런 의혹을 제기한 거라고 했습니다. 명상이라는 거는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고 싶어하는 분야일 수 있거든요. 그걸로 현혹을 해서 자기의 사익을 챙기고 또 종교화시키는 그런 행위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된다고. JTBC 이희령입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스가 김종국 감독에게 직무 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기아 구단은 어제 면담을 통해 김 감독이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감독은 현재 금품 수수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친 나에게 선물 같은 작품이었다. 삼다리를 연기한 배우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에게도 따뜻한 힐링을 안겨준 드라마 웰컴 투 삼달리의 배우 신혜선 씨를 뉴스룸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드라마 웰컴 투 삼달리가 네. 지난주 자체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엔딩도 너무 훈훈하고 좋았고 맞아요. 이렇게 성과도 좋고 맞아요. 신혜선 배우에게는 또 굉장히 기분 좋은 나의 자식 같은 작품이 되었을 것 같거든요. 아,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 작품을 이제 처음 대본을 받았을 때 제가 인간 신혜선이 좀 힐링을 좀 받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택을 했던 작품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드라마 내용 자체가 너무 따뜻하다 보니까 망각하고 있었던 그런 따뜻한 감정들이 이제 약간 삼자의 입장으로 보게 되니까 굉장히 크게 감동적으로 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따뜻한 드라마가 돼 주어서 너무 감사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전 삼다리를 보면서 신혜선 씨와도 너무 많이 닮아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닿아 있는 부분이 또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공략해서 이 캐릭터를 분석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삼다리도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확고한 꿈을 가지고 있었던 친구거든요. 그래서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꿈을 향해서 목표지향적으로 나가던 친구였었는데 사실 그 지점은 굉장히 닮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일을 꿈꿔왔었고 저도 굉장히 이 일을 하겠다라는 목표 하나로 살아왔었던 사람이라서 그 꿈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닮아 있었던 것 같아요. 차은우 역의 배명진 배우가 네. 그 삼다리가 이제 고향에 내려와가지고 왜 나한테 안 물어봐 그러면서 엄청나게 우는 씬이 있어요. 아, 네. 근데 감독님이 오케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감정 노동이 심한 씬을 30번
30번 넘게 테이크를 갔다. 근데 그게 네. 사실 오빠는 좋은 뜻으로 얘기를 해주셨던 건데, 사실 저는 그날을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그건 아, 그래요? 제 욕심을 채우는 거기 때문에. 이 씬만큼은 뭔가 본인이 정확하게 전달하고 싶은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기회가 되니 사실 그렇게 30번까지 책임감을 갖고 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왜냐면 우는 씬이 정말 어렵잖아요. 그거 너무 감정이 쏟아내는 건데. 조금 제 안에 아쉬운 게 좀 있었어요. 근데 그때가 제가 이제 특히 조금 신경을 썼던 이유가 뭐냐면 친구들을 만나서 처음으로 누군가한테, 그러니까 가족이 아닌 누군가한테 내 감정을 드러내는. 지금의 내 상황을 꾹꾹 참아왔던 상황을 처음으로 토로를 하는 거였고, 그 씬으로 인해서 이들의 관계가 예전에 어땠을지가 좀 얼추 생각해 볼 수 있는,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씬이었기 때문에 좀 제가 아예 처음부터 대본을 처음 봤던 그 순간부터 좀 너무 잘하고 싶다라는 욕심에 가득 차 있던 씬이긴 했었어요. 그래서 그 씬을 찍고 난 이후에 욕심을 조금 버리는 연습을 조금 더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그래서 명진 오빠한테, 은호 오빠한테 참 미안하다고 다시 말하고 싶네요. 지창욱 배우와의 호흡도 조금 얘기해줘. 뭐 비하인드, 네. 뭐 재밌던 기억이라든지 또 그런 게 있을까요? 용필이랑 삼다리가 다시 만나기로 서로 이제 얘기를 주고받는 장면인데, 정말 그냥 계속 눈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저도 모르게 갑자기 삼다리가 이런 마음일까 하면서 훅 오면서 제가 이 감정을 주체를 못하게 자꾸 나와서, 근데 그래 내가 이게 여기서 물리적으로 눈물이 나오는 게 맞는 걸까 싶은데 그걸 제가 막을 수도 없을 정도로 나와서 네. 그냥 그렇게 찍었어요. 네. 그냥 눈물이 나면 계속 닦고 나오면 나오고 그냥 찍었는데, 저는 그게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느꼈어요. 정말 호흡이 잘 맞았구나라는 거. 내가 준비해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현장에서 또 이렇게 내가 네, 그렇게 정말 받는 힘이 정말 있구나. 좀 되게 강렬하더라고요. 네. 마지막 나레이션에서 네. 오늘도 우리는 욕심내지 않고 딱 우리의 숨만큼만 버텨가고 있다. 그리고 언제든 이곳에서 숨이 가쁠 때 그곳을 찾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여운을 주면서 그런 네.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궁금한 게 신혜선 씨에게도 그런 곳이 있을까? 제가 처음 대본 봤을 때부터 고민해봤던 질문이에요? 질문인 것 같아요. 제가 삼다리가 부럽다고 느껴지면서 나한테도 그런 곳이 있을까? 삼다리 참 부럽다라고 시작했던 거였거든요. 제가 이 대본에 관심이 갔던 게, 저희 드라마도 고향, 제주라는 그런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니, 저의 고향은 우리 집, 우리 엄마, 아빠, 우리 부모님, 우리 언니, 그리고 내 친구들, 고향인 것 같아요. 고향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과 있을 때 그곳이 어디든 그것이 나의 마음의 고향이 되어. 이 리액션 뭐죠? 너무 정리를 잘했네. 너무 정리를 너무 잘하셔서 너무 감탄스러웠어요? 대단하세요. 감사합니다. 박수까지. 이렇게. 말씀하셨던 인터뷰 보니까 일만이 나의 정말 유일한 즐거움이고 평소에는 정말 저는 하는 게 없어요. 저는 일이 정말 다예요. 그 얘기를 보면서 저는 신혜선 씨가 평소에는 좀 이렇게 에너지를 아껴뒀다가 거기서 방출하는 게 아니었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거였으면 참 다행이네요. 그런 거면 참 다행이에요. 다행인데 그거는 이제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자꾸 일이라고 표현하니까 약간 일 중독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일이라는 그 단어로만 설명하기에는 제 직업이 너무 즐거운 경험을 많이 저한테 주는 직업이어가지고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노동이나 아니면 예를 들어 생계를 위해서 하는 힘든 일이 아니라
그냥 이런 새로운 경험들과 새로운 캐릭터들과 새로운 만남들이 저를 움직일 수 있게 해주니까 그래서 재밌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계속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래서 좋으니까 또 하고 좋아하다 보니까 마음을 쏟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잘하고 그러니까 또 새로운 작품을 만나고. 제가 원하는 선순환. 네. 그 선순환이 제가 정말 평생 원하는 순환이에요. 그렇게 근데 살았으면 그걸 좋겠어요. 사실 신혜선 씨가 전 그 과정에 정말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시 한번 사실 이번에 입증해냈고. 감사합니다. 시청률 퀸이라는 수식어가 붙던데요. 아이고,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람, 사는 게 즐거워 보이는 사람이 되고 싶다. 네, 맞아요. 근데 저는 즐겁지 않은데 억지로 즐거운 척이 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남이 내가 즐거워 보이는 거면 그건 정말 제가 즐거워하고 있을 때니까 정말 진심으로 즐겁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스스로에. 이제 분명한 건 연기를 하면서 즐겁고 그걸 보는 저희들도 즐겁고 감사합니다. 그 모습을 오래도록 좀 보고 싶다. 감사합니다. 즐겁게 연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25일 JTBC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윤석열 대통령의 재래시장 방문 영상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을 배추 오르게 많이 힘 좀 쓰겠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재확인 결과 해당 발언은 매출 오르게 많이 힘껏 뛰겠습니다였습니다. 현장음과 섞인 발언을 옮기는 과정에서 담당자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온라인 영상물에 대해서 보다 꼼꼼한 확인 절차 거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과 관계자분들께 혼선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뉴스룸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